네,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5년도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냈었고요.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인턴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관인 심평원 신규 직원과 청년 인턴 합격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25년도 하반기 건보 자기소개서를 쓰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보와 심평원 서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 사업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원자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직무 적합성입니다. 특히 이 후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본인의 배경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은 정리본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몇 번 문항에 연계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구조 연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배경을 잘 분석해 놓은 파일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첨삭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자신의 이력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까 그 파일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먼저 자신의 소스부터 점검하고 분석하고 나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보 자기소개서에서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직피직이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먼저 이번 채용은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총 3개의 직렬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이 첫 지원인 분들을 위해서 각 사업부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으로 구분됩니다. 각 직렬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업무인데요.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 사무행정인데요. 문서 관리, 데이터 관리, 사무 자동화 운영 등 조직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 경영 지원 업무인데요. 회계 감사, 기업 홍보, 고객 관리, 총무 인사 등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네 번째로 통계조사 업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사업 관련 및 통계조사 그리고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직 업무입니다. 다음은 건강직인데요. 이 건강직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호사 자격증, 방사선사 자격증, 임상변리사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첫째,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관리 및 검진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 서비스가 있는데요.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예방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질환 관리가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환자 등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사후에도 꾸준히 관리하고 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 예방접종 홍보 등 예방 캠페인을 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양직은 장기 요양급여 비용 심사 그리고
방문 조사 등 장기 요양 업무에 대한 것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 조사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보험 신청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조사하여 이 부분에게 장기 요양 급여가 필요로 한지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현장 업무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등급 판정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지 지원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 지원 업무가 있는데요. 등급 판정 후 상담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장기 요양 기간 관리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의 운영 관리 및 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한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급여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내용 및 확인을 통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요양직도 건강직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 행정직 합격자입니다. 서류 합격을 제가 만들어 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를 졸업하고 큰 우대 자격증이나 이력 없이도 행정직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후기는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동양철학학회 운영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건보에서도 다양한 팀워크가 필요한 업무에서 해당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기관과 연결해서 작성한 덕분에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요. 저한테 첨삭을 받고 나서 후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후기도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순히 카톡을 통한 첨삭본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실시간 라이브 미팅을 통한 첨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AI를 활용하지 않고 함께 첨삭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한 2년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에 막힌 물꼬를 터줄 수 있도록 첨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하반기 채용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행정직 6급 가와 요양직 6급 가입니다. 행정직과 요양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행정직은 주로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지만 요양직은 출장 등의 현장 근무도 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인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과 봉사 정신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잘 어필해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소스를 기반으로 지원 직무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과장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경험 중에서 지원 직무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진 소재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직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 로직, 구조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협동과 책임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문항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하여 본인의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1번부터 참 길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항의 평가 의도가 뭘까요? 자, 1번 문항은 국민을 위하는 인재, 인가를 해당 국민을 위하는 인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동을 같이 하는 팀워크, 또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희생과 봉사정신, 또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과 끈기가 필요로 하고, 마지막으로도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해서 성공했다면 그 이유, 실패했다면 배운 점을 기술해야 됩니다. 위 네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라면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담백하게 나의 팀워크 실패 경험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이를 건보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연계하여 작성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그리고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은 모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 중심 업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편의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문항, 신뢰성과 영향력인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느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문항입니다. 해당 문항의 평가 의도는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신뢰성과 윤리의식이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기 위한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쉬울 것입니다. 이번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 과정, 자, 어떤 행동으로 타인의 신뢰를 얻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영향,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다음 피드백 내용, 실제로 받았던 신뢰 관련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 경험이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찰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면 그 경험이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1번과 2번을 작성하면 됩니다.